메타 디지털, 이게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CS가 참 키워드를 많이 뽑았네요. 근데 약간 관통하는 5글자? 이게 메타라는 게 그리스어로 비욘드라는 뜻인데, 비욘드가 우리말로 또 하자면 초월이라는 거고, 그 초월과 디지털을 초월하는 시대. 이 제가 옆에도 IRL이라고 했는데 in real life의 약자로 online is real life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디지털 라이프가 진짜 라이프가 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속의 삶과 진짜 삶은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지털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예년 같았으면은 사실 우리가 CS2021도 비싼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 3박 4일 동안 열리는데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람하고 뭐 버스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자유이용권 같은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이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돈으로 8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어요. 1일 참가권, 2일 참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기업에게 들은 내용인데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올해는 어쨌든 비행기값 안 들죠. 좋은 점은. 그리고 그 비용 따로 안 내도 되죠. 컨퍼런스장에 라스베이거스 그 비싼 미국 땅에 비싼 그 컨벤션장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엑스에서 한 칸을 빌려가지고 하는 건데 기자실 하루 대여 비용만 해도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낀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성과 그런 건 떨어지긴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기술 발전이 없었다면 코로나 시대에 아예 멈춰버렸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술이 영향으로 15만 명이 집에서 그 1,500개, 2,000개의 기업을 이번에 봤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이 산업뿐 아니라 삶도 온라인, 오프라인도 구분해야 있고 실제 오프라인 라이프가 기본이고 디지털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이 완전히 뒤바뀌고 아마존, 쿠팡 이렇게 전자상거래로만 구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으니까. 식료품과 야채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디지털 라이프 우리가 1년을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디지털 생활이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디지털 라이프가 진짜 라이프가 된 온라인 is real life. 이번 CES에서는 완전히 메타 디지털의 원년을 선포한 듯 했죠. 디지털 위에 피어난 세상. 괜찮다. 디지털 위에 피어난 세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리뷰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버라이즌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가상 공간이 현실과 같은 느낌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제 오늘 그 대문 사진 보셨어요? 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 여성 누군지 아세요? LG 프레스 컨퍼런스 무대에 등장한 김레아라는 가상 인간이에요. 사실 그 무대 위에 선 것만 보면은 되게 조금 옛날에 우리 그 아담이라고 기억하시려나?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을 기억하면 사실 되게 나이가 나오죠. 새로운 거긴 했지만 어색하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레아가 등장했을 때는 좀 되게 가상 인간의 티가 났는데 평소에 사진 같은 게 올라온 거는 되게 정말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디지털 아바타? 아담 기억하는데 반갑습니다. 디지털 아바타라고 해서 메타 디지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래아는 디지털 아바타이자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실제 이 무대에 등장을 해서 호텔이나 뭐 또 비행기 이런 특정 공간에 방역을 작업하라는 클로이 살균봇을 소개를 하고 모니터도 소개하고 되게 사람처럼 원래 그 프레스 컨퍼런스 무대에는 진짜 그 유명한 연사들이 올라가는 건데 아니면 회사 중책들이 올라가는 건데 레아가 당당히 등장을 해서 레아는 미래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소니도 이번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경험을 중심으로 비전 S, 에어픽,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전자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소니가 강조한 디지털 경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사라진 메타 디지털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컨퍼런스에서 가수 메디슨 비어와 함께 가상 콘서트 공간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작년에 많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좀 위축이 됐다면 올해는 그동안 무대가 너무나 고팠고 무대가 아쉬웠던 가수들이 가상 콘서트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디지털 아바타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BTS, 유명한 뭐 블랙핑크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디지털 아바타가 이미 있거든요. 이런 걸 필두로 하는 가상 콘서트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팬들과 소통하는 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뚝 떨어졌던 엔터 사업의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소니 하면 사실 TV, 뭐 워크맨, 휴대폰 이런 전자기기의 메카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TV나 이런 거를 조금 제쳐두고 게임 콘솔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대표로 해서 디지털 제품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4가 그렇게 인기였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게임 콘솔을 게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게이트웨이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니가 단순히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미래 디지털 사업의 발판으로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CS 첫날 사전 기조 연설에서 이 버라이즌 CEO가 등장을 했는데 5G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버라이즌은 미국 최대 통신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18년에 CS 갔을 때도 5G는 항상 키워드긴 했는데 그때까지 뭐 작년까지만 해도 5G가 얼마나 빠르고 이것이 구현되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그런 기술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5G를 엔터테인먼트 또 스포츠,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사례에 더 집중을 해서 보여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 5G에 더 박차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없었던 게 우리는 실내에만 있으니까 굳이 5G를 쓸 일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굳이 박차를 막 가해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저도 뭐 통신사 편을 절대 들어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3G에서 4G로의 이동이 빨랐던 거는 사람들이 동영상에 대한 욕구, 동영상 편집이나 촬영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높아서 통신사들이 이런 걸 빨리빨리 서비스를 해주면 사람들이 3G에서 4G 가입이 엄청 빨랐어요. 그런데 별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로도 충분하고 회사에 또 뭐 굳이 갈 일이 없으니까 5G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었는데 이 통신사에서 5G 요금만 판매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4G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했는데 5G 폰을 내놓으면서 5G 폰을 어거지로 파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이 난 거지. 어쨌든 간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5G 욕구가 그렇게 니즈가 크지 않았던 거.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풋볼 경기장에 설치된 이 카메라와 5G 망을 통해서 고화질 중계를 하는 그런 게 소개가 되고요. 또 교육 분야 같은 경우도 박물관의 역사적 유물들을 가상현실이나 AR 콘텐츠로 제작해서 5G 망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SK텔레콤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국립박물관이랑 남대문 이런 거를 우리의 그 혜태가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또 BTS 덕분에 킹덤의 그런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고궁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 세계에서도 그런 걸 AR로 볼 수 있는 기술을 앞당긴 결과가 됐죠. 코로나가.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못하지만 디지털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기술의 승리자 역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각자의 집에서 15만 명이나 참석하는 이벤트를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지만 기술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 CTA 회장의 말처럼 CTA가 CES를 주최하는 그 곳인데 테크는 수단이고 모든 기업이 테크 기업이 되고 있어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가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면서 이 중장비 제조업체도 첨단 테크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AI, 인공지능이고 그 두 번째가 웰빙이거든요. 사실 인공지능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도 일단 무조건 AI가 내장됐다 이렇게 홍보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게 건강인데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건강, 안전, 세이프티, 또 헬스케어를 각사의 비전이자 제품 개발의 미션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웰빙이라는 단어에 좀 재정의가 있었어요. 웰빙이 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의 웰빙이 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웰보다는 잘 지내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해졌다. 작년에 잘 지내기조차 안녕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95만 명이 숨졌다고 해요. 코로나 감염자가 9,08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행을 하지 못하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기술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여행 가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지내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계셔 주셨기에 제 방송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새벽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